네, 여야 모두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의 여론 때문에 뭔가 신용도 하고 뭔가 협상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여야 뭐 원하는 대로 결국 끝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예측들도 좀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6월 14일, 15일까지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22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국회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52%는 잘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잘할 것이다 44%로 전망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이 좀 더 높고요. 여야 대치 국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야권의 상임위 단독 선출 견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야권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좋게 보십니까? 좋지 않게 보십니까? 좋게 본다는 응답보다는 좋지 않게 본다. 이거 아무래도 이제 당위성 측면이니까 부정적 평가가 더 높긴 한데 사실은 찬성 반대로 물어봤으면 결과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 원내대표 선택은 지난 21대 국회 때는 이제 원내대표가 사찰로 들어가는 일도 있었는데 마지막 반전의 카드는 뭘까? 거의 저는 없다고 봐요. 예. 현재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임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대통령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틀 전에 전해진 소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나이브하게 하지 말고 야당하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전임 지도부 불러가지고 같이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두드리는 자리에 똘똘 뭉치자 얘기하고 나이브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신호처럼 읽히겠습니까? 결국 야당하고 싸우란 얘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 대통령 방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운신의 폭이 과연 있을 것인가 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서 당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권 여당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겁니까? 입법 사안이에요. 제가 보면. 그리고 상속세 문제, 종부세 문제. 아니 말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다 입법 사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대통령은 돌아다니면서 온갖 지역 민원 해결해 줄 것처럼 오늘도 또 그랬잖아요. 민생 토론회 하고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 거기 참석해서 얘기하고. 그럼 대통령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통령은 도대체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거나 아니면 개혁하거나 혁신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고민들이나 방안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지율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받아주고 그리고 야당한테 거꾸로 또 요구할 건 요구하는 이렇게 해서 다가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그래야 정치라는 게 좀 섞임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땐 전혀 섞임 의지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으로 연결이 될지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거나 실현 가능한 고민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그 사이에 집권 여당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11대 7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때문에 운신의 폭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은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정치적 부담감을 전 질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11개 상임위 또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여기에 대해서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똑바른 법안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감은 민주당이 저는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능해 보여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국민의힘보다 더 큰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그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질질질 끌면서 집권 여당이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받을 거 있으면 받는 거 외에는 달리 저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당 다 선택지가 없다.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한쪽은 당원 여론도 있고 총선 결과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중심 아까 김대현 시사평론가께서 우한식 국회의장이 있는 건데 우한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안에 협상 끝내라 다음 주 교섭단체 연설이 있다. 월요일부터. 그럼 이번 주 안에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5선의 정치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입법부의 수장 자리를 국회의장이 맡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회의장도 국회의장다운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국회에는 일방적이거나 혹은 독주의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국회의장은 사실은 더 작은 정당 혹은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그 원활한 구성 협의체, 그 국회라고 하는 그런 운영의 메커니즘을 살려야 하는 자리라고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저는 국회의장이 사실은 민주당의 눈치를 보거나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너무 전도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 중재하고 그 중재를 통해서 사실은 여당의 불만도 잠재우고 야당의 어떤 불만도 잠재우는 그런 안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그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현실은 어려운 거죠. 어려우니까 어려운 해법을 풀라는 어떤 주문을 또 역설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저는 뭐 그 작은 정당, 소수 정당, 작은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좀 국회의장이 보여주는 거, 그게 존재의 의미, 이유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국회의장이 이제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 사실은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책임이 대통령에게도 있다. 그리고 또 여당에도 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둘 것인가? 그러면 더 큰 정당,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 야당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유능한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민주당이 나아가주고 그 부분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아주면 사실은 또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 법사위와 운영위의 위원장을 누가 갖느냐가 지금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논의되는 메커니즘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국민의 민심의 문제로 전환해서 바라본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문을, 그 셔터를 법사위원장이 무조건 막는다? 운영위원장이 무조건 막는다? 예. 그거야말로 욕을 먹을 짓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국회의장이 조금 더 슬기로운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 좀 더 짧게 근본적인 듣겠습니다. 얘기일 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개헌 문제 때 개헌 얘기할 때 권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논의할 때 지금과 같은 현상을 어떻게 그러면은 바꿀 거냐 이런 걸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 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 중심제 국가니까요.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는 거고요. 국회의회도 국민의 선출을 통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력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거라고 좀 보는데요. 왜냐하면 민주화 이후에 집권 여당이 또 대통령이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첫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윤 대통령한테 엄청난 경고를 국민들이 보낸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의회 권력이 자신과 같은 정당이 아닌 정당이 야당이 지금 192석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정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나는 다 거부권 행사할 거고 당선인들한테 대통령 거부권을 가지고 야당하고 지렛대 삼아 협상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의회 권력하고 대통령 권력이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각제를 도입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걸 보완 장치를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은 이런 현실이 생겼을 때 대통령이 거기에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대통령은 나는 끝까지 다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리 의회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방법이 저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회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뒤바꿔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윤 대통령이 열쇠를 갖고 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는 다수당. 아니 근데 제가 예. 김성환 짧게 평론가님의 듣겠습니다. 주장에 동의합니다. 예. 공감하고 그런데 이제 관점을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그렇다면 결국 원하는 바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한 전환, 변화 그리고 그것을 찾는 해법을 결국은 도출해내는 것이 민주당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은 대치 국면이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법 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게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상황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중에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땐 결국은 니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해법을 찾겠다고 주장을 했으나 찾지 못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이 파행의 국면에 양당 모두가 그 양비론이 발생하고 귀결되는 것을 어쩌면 어떤 정치 세력은 원할 수도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태세 전환이 필요한데 안 되면 민주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논의 우리나라 여기까지. 대통령 중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없어서 예. 윤 대통령한테 다 맞추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